네,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사 발생 438일, 183인의 공동방위로 발의로 법안이 제출돼서 265일 만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주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한편으로는 매우 송구합니다. 늦었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이긴 것입니다. 사실 유가족과 민주당은 정부 여당 측에 거듭 양보에 양보를 했습니다. 특별법의 문제를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끝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여당이 퇴장한 사정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여당은 불탄 성명을 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 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이 특별법에 대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실질 절칙,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회의 의무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을 위해 정부는 국민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월 경제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은 좀 회복세이지만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둔화가 경기 회복을 막고 있다는 KDI의 진단입니다. 내수 둔화 진단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그 여파로 고용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내수 둔화 양상입니다. 대통령은 재정을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이 죽는다 하면서 긴축 재정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수 효과가 적은 감세만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 상환의 부담은 커지고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국민들 지갑만 다쳤습니다.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역시 최우선 가지는 민생경제 활력으로 잡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민생경제 카테고리 수는 다수가 규제와 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차지하고 있고 민생경제를 가장 앞세워놓고 실제로는 수출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내수진작이나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해결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최악의 물가 상황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활동 물가는 3.7%, 구내식당 식사비도 6.9%나 인상이 됐습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생활 물가를 방치해도 되는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또다시 설 앞두고 기재부가 나서서 팔이 들게 할 겁니까? 지속적인 감세로 정부의 재정정책 수단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진퇴양난입니다. 물가 안정은 급하지만 물가를 잡는다면서 내수를 방치해서도 곤란합니다. 현재 조건에서 강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고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정부가 실기할 경우 더 큰 경기 침체와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선택적 감사가 여전합니다. 최저의 유병호가 기획주도한 감사원의 과거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보호감사가 무리한 정치감사, 표적감사였으니 법원의 판결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 관련해서 윤석원 전 차관, 이문기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이어 월성원전 감사 방해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감사원과 검찰의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월성원전 관련 산업부 공무원 2심 판결에서 법원은 감사 지원보다는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산업공무원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제 2심에서 유죄가 된 것입니다. 한편 시민 723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제안감사는 지난해 11월 감사기간을 2월 10일까지 연장하고 기간 연장만 벌써 4번째입니다. 이전 정부에 대한 표적 정치감사는 정광석화처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는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한몸차사입니다. 선택적 정치감사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2월 10일 내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고 또 무리한 연장을 하겠다면 이거야말로 총선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감사원은 정권의 정치보복을 실행하는 용산 흥신소, 검찰 대행소라고 전락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최재 유병호 감사원의 국기문란, 감사문단 행태에 대해 국정조사 요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께서는 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명단도 제출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사진기자들이 나가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 테러 현장 사진을 제가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 진원지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인가? 목 부위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 현장에서 지혈 중 의식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60대, 70대 노인.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실에서 대량으로 문자 발송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가? 하도 억측이 많아 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은 물청소로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이 사진을 공개할까 말까 고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하는 상황을 보고 이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데크에 피가 은근히 고여있고 데크 틈새로 피가 흘러내려간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지혈을 한 붕대, 거즈, 수건의 핏자국입니다. 제 핸드폰으로 또 확대를 해 볼 테니 언론 필요하면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혈을 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께서 칼을 맞고 쓰러졌던 그 장소에서 흘러내린 빗자국입니다. 이게 출혈량이 적은 것인지, 이게 경상인지, 대테러 종합실에서는 현장 문자를 바꾸고 뿌렸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과다출혈, 중상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섣부른 문자는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의 진원지가 된 만큼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서울대 A 교수는 헬기 이송은 이 대표의 출혈 등 상태를 고려해 자신이 제안했고 의학적 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렸다. A 교수는 민주당은 저랑 헬기 얘기를 10원어치도 한 적이 없다. 동아일보 오늘 공개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헬기 이송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업무방해죄, 응급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이재명 대표, 천준호 의원, 저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저는 황당하다는 제목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발 뉴스만 넘쳐나고 저의 입장은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그 페이스북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산대 병원 의사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전원 의사 결정에 참여한 적도 전혀 없다. 전원 결정 과정에서 전원에 관한 어떤 의견 개진이나 어떤 의사 표현도 한 적이 없다. 전원 결정 이후에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재명 대표 가족과도 통화한 적도 없다. 무엇이 업무 방해죄고 무엇이 응급의료법 위반이란 말인가? 황당하다. 고발장을 공표한 후에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고발장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발장을 본 후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부고죄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범에 대한 수사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구 하나하나 따져보고 사건을 덮으려 하지는 않는지, 사건을 서둘러 끝내려 하지는 않는지, 부실 수사는 없었는지, 당정 미공개, 범인 신상 미공개 등 축소, 은폐 시도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수사 발표 내용을 보고 민주당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잠시 후에 퇴원합니다. 완치가 되어 완전 회복이 되어 퇴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분간 안정과 휴식, 회복이 필요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트라우마도 걱정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빠른 기회를 빕니다. 이어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의 비대위 구성이나 인재 영입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혐오와 퇴행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을 해왔던 인사참사 장본인이 여당으로 오니 여당도 인사참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여성 기하 발언을 한 박은식 비대위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 어떠한 답도 있지 않습니다. 또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한동훈 위원장도 침묵으로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은식 비대위원이 이번엔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라고 쓴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심지어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밑에 애들이 장난친 것이라면서 이승만 대통령 탓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어느 독재자가 시위 좀 한다고 하야해야 하나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노예제에 의존하던 조선과 근대화된 대한민국 사이의 큰 간극에 결국 일제강점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식민지 근대화론에 가까운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박은식 비대위원뿐만이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1호 영입 인사로 영입한 박상수 변호사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운영하던 법조인 커뮤니티에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과 동료 변호사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이 다수 게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커뮤니티에는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참 기가 찹니다. 30살에 결혼 못하고 아기 안 낳으면 남녀불문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게시글이 최근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전 게시물에는 여자는 잠재적 성매도충이라거나 여자는 잠재적 영아살인범 이런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을 담은 게시물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성 혐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입장인 겁니까? 이런 발언들과 이런 발언을 한 인사들이 나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다. 과거의 문제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영입된 사람이나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나 계속해서 여성 혐오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습니까? 여성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은 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들은 이런 저급한 취급을 받아도 되는 존재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분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박은식 비대위원과 박상수 변호사는 왜 그대로 둔 겁니까? 박상수 변호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찬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빠른 조치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은식 비대위원은 혐오 언행을 하는 사람이었더니만큼 국민의힘에 자리가 없을 거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만 따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겁니다. 또한 인사 참사를 저지르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박은식 비대위원과 박상수 변호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